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꼽는 최고의 성공에 대한 비결은요, 바로 인내라고 합니다. 불안하고 지칠 때 목표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려면요, 무엇보다도 인내심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인내를 가지려면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합니다. 스스로를 좀 더 믿고요, 오늘도 좀 더 힘찬 하루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연말의 소비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은요, 이 쇼핑의 계절입니다. 많은 곳에서 할인이 되기도 하고 이 선물 살 일도 많아서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인데요. 이렇게 특수를 기대했던 연말의 소비가요, 이 상품과 가격대에 따라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강추위 관련한 의류 상품은요, 반짝 매출이 늘었지만요, 이 날씨와 무관한 상품의 매출을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호텔의 예약 같은 경우도 큰 편차를 보이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롯데백화점의 모피와 아웃도어 그리고 패딩의 매출은요, 이달 1일에서 16일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 35%, 25%씩 늘었다고 합니다. 또 근처 남대문 시장에서도요, 의류 상점 주변에서는 이 고객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다른 가게는 참 한산한 편이라고 합니다. 성탄절 용품을 파는 상점은요, 이 트리와 알록달록한 전구로 가득했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매출이 작년의 절반 아래라고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요즘 당장 급한 것이 아니면 돈을 안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는요, 이 겨울옷 덕분에 12월 지금까지 현재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날씨와 상관없는 핸드백이나 시계, 보석은요, 12월 들어 매출이 오히려 줄었고요. 화장품은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만 팔렸다고 합니다. 이마트의 12월 보름간 매출도요, 이 겨울옷과 히터 등 난방용품이 많이 팔리면서 작년보다 7.8%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식품 가운데 라면과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과 이 생활용품은요, 오히려 매출이 줄었다고 하네요. 고객이 추위 때문에 물건을 사러 왔다가 다른 상품도 같이 산다면요, 이는 소비 심리가 좋아지는 것이지만요, 지금은 반대로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돌아가는 행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또 이 송년 모임도 요즘은 참 썰렁하다고 합니다. 한 정유회사는요, 연말마다 이 팀장급 이상의 간부 100여 명이 모여서 하던 간부 송년회를 올해 취소했다고 하는데요.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럴 때가 아니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이 GS 홈쇼핑은요, 연말 송년회를 의미 있게 하자는 내부 논의를 폐지하고 예년처럼 이 회사 건물 내부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또 관공서들도요, 송년 모임을 폐지하거나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 관계자는요, 이 정부와 공기업이 송년 행사를 하는 물량이 줄어서 12월 연회장 예약률이 작년보다 15%나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 서울 시내에 있는 특 1급 이상 호텔들의 경우에는요, 성탄절 이브인 24일과 31일 객실 예약률은 거의 100%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개인 한두 명이 즐기거나 가족끼리 즐길 때에는 돈을 좀 쓰더라고 하더라도요, 이 단체로 모여서 흥청망청하지는 말자는 분위기가 뚜렷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겨울에는 좀 연말에 모임이 잦아지고 술자리가 잦아지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숙취 해소 음료 판매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폭염 문화가 점차 수그러지면서 숙취 해소제 시장의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요, 이 연말을 맞은 업체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건데요. 올해 이 국내 숙취 해소제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보다 3.5% 감소한 1,8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브랜드별로는 이 CJ 헬스케어의 헛개 컨디션이 약 46%, 그래미의 여명이 약 30%, 동아제약의 모닝케어가 약 16%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의 숙취 해소제 시장을 연 이 CJ 헬스케어는 현재 선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역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말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불황과 함께 술을 절제하려는 음주 문화가 퍼지면서 이 숙취 해소제 시장도 약간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연말은 이 시장의 성수기인 만큼 최근에는 여성용 제품을 내세우는 등의 세분된 마케팅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년 중에 최고 대목인 크리스마스의 연말을 앞두고요. 이 고객을 잡기 위한 완구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하다고 합니다. 어린이날과 더불어서 한 해 매출의 30~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업체들은요,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대표 제품을 앞세워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홈쇼핑을 통해 연말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완구업체들도 파격적인 특별가에 알찬 제품 구성을 선보이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네요. 예상 밖의 강추위로 이처럼 유통업체의 매출이 반짝 늘어났긴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이 세월호 참사 등으로 잠시 시기가 뒤로 미루어진 소비 수요가 조금 있을 뿐이지 이 전반적으로 소비가 호전되는 조짐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연말이라서요, 그래도 소비가 좀 살아나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12월, 얼어붙은 경기에 조금이라도 온기가 더 돌기를 기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롱숏 펀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정치적 혼란,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 유가 급락과 일본의 총선 문제까지 이 해외 시장의 여러 변수가 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면서요, 지난 한동안 거의 모든 유형의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헬스케어, 금융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국내 일반 주식형은 한 주간 마이너스 1.42%를 기록하기도 했고, 러시아가 무려 마이너스 6.76%, 유럽 신흥국은 마이너스 5.18%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2014년도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올 초까지만 해도 펀드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펀드가 바로 롱숏 펀드입니다. 롱숏 펀드는요, 이 기본적으로 운용자산 중에 30에서 70% 정도를 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요, 추가적으로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입니다. 롱숏 전략이란 이 주가가 오를 만한 종목을 사고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공매도를 함께 활용해서 주가 변동 위험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즉, 상승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매수와 하락을 대비하는 매도를 동시에 구사해서요,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차익거래 수단인 거죠. 롱숏 펀드는 일반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비슷한 두 종목을 이용하며 시장 변화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기대 수익은 좀 낮다고 합니다. 롱숏 펀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전략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포트폴리오 전략, 페어 트레이딩 전략,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 전략입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은요, 이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수하고 상대적으로 성과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페어 트레이딩 전략은요,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두 종목이 일시적으로 수익률 괴리를 보일 때 투자해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얻는 전략이고요. 끝으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은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 공개 매수 등 기업 가치에 변화를 주는 이벤트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요, 이 롱숏 펀드의 수익률 하락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펀드로 인기몰이를 했던 걸 감안하면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하반기 들어서 이 5개의 펀드 중에 4개꼴로 손실이 나면서 펀드 환매 속도가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 전문가들은요, 이 롱숏 전략을 사용할지라도 포트폴리오별로 성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증시 상황에 따라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2012년 초에 이 2,500억 원 수준이었던 롱숏 펀드 설정액은요,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올해 5월 10배 가까이 늘어난 2조 5,600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롱숏 펀드가 시중금리인 2%보다 낮은 수익을 내거나 일부는 마이너스 수익률로 전환되다 보니까요, 이 하반기 들어서 펀드 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현재에는 2조 원대 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요, 지난 3개월 동안 롱숏 펀드 65개 중 56개가 손실을 내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즉 전체의 86%가 손실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5%입니다. 올해 초 롱숏 펀드가 평균 3% 플러스 수익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요, 이 최근의 수익률은 크게 부진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증권 전문가들은요, 이 최근 롱숏 펀드의 수익률 부진을 롱 분야, 즉 매수 리스트에 따른 차이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숏 분야, 이 공매도에서는요, 지난 5월 물량 부족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요, 그다지 크게 손해를 본 펀드도 없었고 수익률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이 롱 분야에선 얘기가 좀 달랐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롱숏 펀드가 매수한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높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 롱숏 펀드 중에 수익률이 부진한 상품은요, 공통적으로 매수 종목 중에 대형주와 성장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중소형주 및 가치주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좋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롱숏 펀드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투자 전략을 곰곰이 따져보면 그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즉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수하고 상대적으로 성과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매도하지만요, 예상과 달리 갔을 때는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즉 오를 것으로 예측한 종목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거나 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가가 오른다면 양방향에서 모두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이 두 종목의 일시적인 수익률 괴리를 이용하는 전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상과 다르게 유사한 흐름으로 정상화되지 않고 괴리가 계속해서 커진다면 손실이 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런 기회를 적절하게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펀드 매니저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요, 이 역시 항상 잘 맞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롱숏 펀드는요, 이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만 해도 크게 각광받는 펀드였다고 하는데요. 시장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 추구인 구조에도 불구하고 이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서요,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롱숏 펀드 역시 전략에 따라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은 이 전략 잘 세우셔서 잘 대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경제학을 다룬 책 한 권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이 그날의 톱 뉴스가 됐다고 했을 때, 만약 이 규모가 비슷한 사건이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일어났다면요, 이 신문 사회면 한 구석에 처박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금 서운하지만요, 그것이 바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위상이기도 하죠. 인근의 수도권에서 통근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요, 이 수천만 명의 삶터이자 나름 기능이 분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서 위상이 확고부동한 것이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의 하루는요, 다른 곳의 하루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살아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서울의 1제곱킬로미터는 다른 곳의 1제곱킬로미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담고 있어서요, 그만큼 더 빠른 속도로 옮겨 다녀야 겨우 버텨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압축 성장이 이렇게 서울을 큰 도시로 만들었다고 하면요, 이 특별하면 다시 그 안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한 생각과 행동, 그리고 그 실천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규정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도시, 서울이 작동하는 원리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수많은 삶을 작동하는 운영체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서울이 작동하는 방식을 곧 한국의 작동 원리로 이해해도 크게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서울의 성취와 서울의 문제,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인의 삶을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충남대 경제학과의 류동민 교수가요, 이 서울의 삶을 경제학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서울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입니다.
서울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는요, 이 서울, 나아가서 한국이 작동하는 방식을 다각적인 방면에서 들여다본 책입니다. 다만 그저 경제학 책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오랫동안 서울에서 살아온 저자가 직접 보고 겪고 기억한 이 도시의 풍경을 경제학자의 눈으로 스케치했다는 풍경이 강합니다. 저자 류덕민은요,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살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충남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기도 한데요. 여러 매체에서 오랫동안 경제학과 우리 삶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경제학, 마르크스가 내게 아프냐고 물었다. 일하기 전에 몰랐던 것들 등이 이 류덕민 교수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책에서는요, 크게 물신과 배제, 추격과 모방, 그리고 능력주의의 신화라는 틀로 서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개념들이 누구나의 소비나 주거, 여가, 노동, 그리고 종교와 대학, 사교육과 명품 같은 우리 삶의 부분들을 이해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죠. 케인즈와 마르크스 그리고 피케티의 이론들과 역사적 사건들 역시 이 임대료나 자영업, 재개발 같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들춰내볼 수 있는 주요한 장치가 됩니다. 이런 도구와 장치로 저자가 말하는 바는 명확한데요. 알아서 살아남기가 생존의 법칙이 된 이 사회, 능력주의라는 신화가 무너진 시대가 지금 바로 여기 서울이자 한국 사회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 책에도요, 케인즈의 금리생활자의 안락사 명제와 마르크스의 시초 축적,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피케티 비율과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까지 이 학문적인 용어가 일부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요, 이와 같은 이론을 지루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서울의 각종 현안을 해부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작동 원리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이용하곤 하죠. 실제로 저자는요, 이 금리 생활의 안락사라는 명제와는 반대로 여전히 이 렌트가 모든 가격 설정의 상수 역할을 하는 서울의 현실을 곱씹습니다. 한없이 치솟는 서울의 아파트값에서는요, 피케티의 불평등 지표인 소득분의 부의 비율을 떠올리고요. 지주들이 농민을 쫓아낸 인클로저 운동과 2009년 용산 참사의 유사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제학 이론의 도구로 각각의 풍경을 스케치하면서 저자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는 지금의 서울을 알아서 살아남기라는 생존 법칙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요. 이 개인들이 자신의 안전을 제주껏 추구하는 장치로 사보험이라는 비유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없다는 뜻인 거죠. 저자는 이런 현실에서요,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한계에 직면했음을 포착합니다. 개천에서 용날 수 있다는 능력주의는요, 한국의 산업화는 물론 이 근대 자본주의 자체를 움직이는 최대 원동력이었지만요, 이제는 그마저 끝난 사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주의라는 신화가 무너지고 많은 이들이 알아서 버티는 시대에는요, 이 철저히 양극화된 두 개의 사회만이 존재할까요? 저자는요, 자본주의 틀 안에서도 최소한의 도시권과 공공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합니다.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지만요, 그러지 않았을 때의 시나리오가 얼마나 끔찍한지는 이 많은 이들이 인식해야 한다는 바람과 함께 말입니다. 서울은요, 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성장은요, 사실 그동안은 기형적인 방법에 의한 성장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서울이 만들어진 구조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살펴보다 보면 이 한국 사회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크게 잡히지 않을까 합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셀바이오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에서는요, 이 바이오와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기업들이 매우 높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글로벌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 증가로 헬스케어 산업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이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업 간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2015년에도요, 이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관련 산업의 성장과 확대 등으로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성장과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은요, 이 글로벌 의약품,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시장이 성장하면서 향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한 종목인 셀바이오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이오텍 코드 번호는 049960입니다. 먼저 셀바이오텍은요, 2016년 영업이익률 40.2% 진입이 전망이 됩니다. OEM 대비 수익성이 좋은 자체 브랜드 듀오랑 매출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서요, 영업이익률도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업이익률은요, 2008년 11.1%에서 2014년도 1분기 34.7%로 급성장했는데요. 2016년까지 이 듀오락의 매출 비중이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 영업이익률도 16년에는 40.2%로 더 개선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이 셀바이오텍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요, 고령화 사회로 인한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지속 성장 추세, 그리고 자체 브랜드 듀오랑 매출 비중 확대 추세, 그리고 영업이익률 개선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셀바이오텍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이 겨울 느낌이 물씬 나는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날씨가 좀 춥다 보면요, 어딘가로 움직여서 이동하는 게 참 힘듭니다. 요즘에야 교통이 발달해서요, 지하철도 기차도 비행기도 버스도 아주 잘 되어 있어서요, 참 이동하기가 편해진 게 사실이지만요, 옛날에는 이 눈만 조금 와도 차가 잘 안 다니기 일쑤였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이 시골의 간이역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추운 겨울에 어울리는 시, 아름다우면서도 서럽고 힘들면서도 따뜻했던 그때의 풍경을 떠올리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평역에서 곽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휜 보라 수숫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굴러기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잎에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조그만 간이역에 눈은 내려서 쌓이고 이 푹푹 내려 쌓인 눈 때문에 도통 막차가 오지 않는 풍경. 누군가는 졸고 누군가는 담배를 피우고 누군가는 기침을 하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풍경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어쩌다가 밤열차를 타게 되면요, 정말 생각이 많아집니다. 따뜻한 집에서 잘 준비를 해야 하는 이 시간에 왜인지 어디론가 가고 있는 내 모습이 스스로가 낯설고 불안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언제든 어디론가 흘러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떻게 흘러가든지요, 아주 특별할 것이 없어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순간순간을 늘 소중히 여기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시간까지도 늘 아름답게 여겨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곧 크리스마스의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요, 밖을 나가보면 길거리가 참 예뻐졌습니다. 이런 모습도요, 얼마 안 있으면 다 없어지는 풍경들이기 때문에요, 이 예쁜 거리들, 이 시간 더 즐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